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 이제 나흘 앞두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첫 번째 1호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선고되는 이 1심 선고에서도 위정교사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을 했죠. 재판 생중계, 1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해달라. 그때 선거법에 이어서 위정교사 재판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 자,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 쪽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1심에서 생중계하지 않는 대신 중형이 나왔죠. 그 선거법 1심에서. 위정교사 1심에서도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소식은 이재명에게 나쁜 소식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기소가 됐죠. 근데 재판부가 배당이 되는데 일단은 수원지법의 단독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합의부로 가면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만날 수가 있다. 신진우 부장판사. 대북송금 지금 재판을 시작을 한 판사죠.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만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이재명에게 터졌습니다. 자, 첫 번째 생중계 문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조 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정교사 사건을 1심 선고를 할 텐데 이 사건을 선고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저번에 선거법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되는 법적 이익이죠.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생중계를 해야 된다. 국민은 알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위정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제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망신주기다. 인권침해다. 이러면서 생중계를 반대했죠. 그런데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불허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했는데 똑같이 불허를 했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장판사, 재판장 그리고 주심판사, 배석판사들의 얼굴이 노출이 되겠죠.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더구나 이 무죄를 선고를 하거나 또는 가벼운 형을 선고를 할 요량이면은 뭐 그런 것 별로 따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 선거법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형을 내리려고 하니까 중형을 내리는데 또 개딸들에게 이 좌표가 찍히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반대를 하는데 생중계를 반대를 하는데 어차피 중형을 내릴 건데 다시 두 번이나 이렇게 부딪힐 필요는 없다. 자, 그런 판단에서 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선거법 불허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불허를 했는데 중형을 선고를 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또 법정 구속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게 받아들이는 그런 선고인데 그걸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자, 이것은 중형이 오히려 예상된다는 쪽에 선거법처럼 그런 징역형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도 이미 합의부에서 형사 합의 33부에서 3명의 판사가 형량을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지금은 이제 판결문을 쓰고 있는 그것도 판결문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거죠. 저번에
선거법 1심 때 한 130페이지, A4 용지로 130페이지의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한 그 정도 분량 정도를 만약에 쓰고 있다고 하면은 위정교사니까는 선거법보다는 좀 더 단순해서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제 나흘 남겨둔 이 시점이면은 형량은 정해져 있고 판결문을 쓰고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법정에서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충분히 중형을 내릴 징후다. 선거법 사례를 보면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이 악소리를 낸 것은 뭐냐. 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1억 653만 원 법인카드,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포함해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사건이 일단 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금 5개 중에서 3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대북송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고 있죠. 신진호 부장판사. 수원지법에서 하는데 그 합의부입니다. 합의부인데 이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데 오늘 일단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배당은 됐습니다. 자, 배당은 일단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소연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5단독부, 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이 일단 됐습니다.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에 이 단독부에 배당이 됐는데 변수가 뭐냐면은 일단은 왜 단독부에 배당을 했느냐 하면은 법원 조직법을 보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로 배당이 됩니다. 판사 3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이 되는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이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 이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부로 하려면은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 합의부로 배당이 되는데 전산에 이제 자동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배임은 징역형도 있지만은 벌금형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서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 그러니까 공현진 판사가 재정 합의를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재정 합의 여부를 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재정 합의가 뭐냐면은 합의부가 심판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단독부 판사가 합의부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이런 것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뭐가 요건이 있냐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이재명 재판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건 별로 없죠. 아주 크게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합의부로 돌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서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동일인이면은 그것을 심리를 하고 있는 쪽에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신준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부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인 경우 이 재정 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사건의 성격상 이런 것도 이재명에게는 많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정 합의로 결정이 되면은 수원지방법원에는 4개의 형사 합의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에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된다. 이 전산 추천을 하죠. 그때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을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배당받은 것은 추첨에 의해서 그걸로 배당이 된 겁니다. 아주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였죠.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린 김만배에게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불리면서 김만배에게 실형을 선고를 한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자, 이 네 곳 중에서 한 곳에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자동으로 배당도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뇌물 사건이죠. 제3자 뇌물을 맡고 있어서 동일 피고인이니까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 배당, 추첨해서 배당을 하지 않고 통일적이고 이런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이 사건을 합의부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부로 돌리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 11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대장동 저승사자에게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또 다릅니다. 사적인 비리죠. 사적 비리죠. 공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재명의 범죄 혐의인데 이걸 신진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오늘 아침에 두 건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재판 생중계 안 한다가 좋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은 그렇게 심지어 욕을 해왔지만은 안 한다, 생중계 안 한다고 했다가 선거법에서 중형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대장동 저승사자 판사가 맡게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또 난제를 더 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떠안게 됐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